여수에서 출발해 고흥으로 이어지는 다리박물관의 끄트머리. 2020년에 개통된 길이 470m의 아치형 교량인 적금대교를 따라 여수의 마지막 섬 적금도로 향합니다. 77세대 114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적금도는 섬 북쪽의 큰 마을과 남쪽의 작은 마을이 육지와 섬을 잇는 모래지형 덕에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이어져 있는데요. 섬 전체의 경사가 완만하고 경작지가 많아 섬마을치고는 드물게 예로부터 풍요의 섬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교육 수는 없고 굉장히 옛날에는 활발했죠. 적금이가 부자 동네라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풍요롭고 아주 씩씩했어요. 다 배움이 있고 부자고 그래갖고 적금이가 부자 마을이었어요. 옛 시절 그 너른 터에 섬 주민들은 보리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 뒤론 고구마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데요. 해풍 덕에 실하게 자란 고구마를 편을 썰어 다시 해풍에 말린 일명 빼떼기는 섬 주민들의 주머니를 알뜰하게 채워주던 섬마을표 웰빙 먹거리였죠. 여자만 길목에 자리한 덕에 수심이 낮고 갯벌이 잘 형성된 적금도의 바다는 여자만의 황금어장으로 통했습니다. 적금도에 전국 최초의 어민 주식회사가 탄생한 것도 꼬막과 김, 굴양식이 잘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꼬막 양식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동네 돈으로 꼬막 조그마한 그 새끼를 사가지고 와갖고 배에다 와가지고 뿌렸어요. 삽으로 직접 뿌리고 그래갖고 키워를 하고 산란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1월 1일 구정 때 되면은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이제 그 나눠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꼬막 양식을 상당히 양장이 큽니다. 한 2헥타 될까? 2헥타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다 전체를 다 뿌려놨으니까 수확량을 거두면 한 5톤 정도 될 겁니다. 고흥 땅과 닿아 있는 적금도의 물길은 물살이 빠르고 암석이 많아 물고기들이 지나는 주요 길목입니다. 이제 장어 통발, 장어 준화 선배님들이 많이 다른 어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는 사람이 4척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년 앞전 해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고 어획고가 자꾸 어획고가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상시 한 100kg를 잡았다면 오늘 지금 45kg, 35에서 40, 50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적금도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문어.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줄었지만 1년이면 5개월 문어잡이에 나서는 적금도 어부들의 만선의 희망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다를 어부로 살면서도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 적금도 주민들은 배를 타고 나가는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매년 음력 1월 14일과 15일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당제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옛날에는 당주가 올라가면 당주를 동네에서 정합니다. 당주 올라가기 하루 전에 적금 리민들이 와갖고 청소를 합니다. 말 길을 청소를 깨끗이 해갖고 두 부부를 정하는데 깨끗한 사람을 정하거든요. 뭐 치질도 없고 뭐 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해갖고 두 부부가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모욕하고 다시 또 올라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두 부부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눈만 보고 눈을 깜빡깜빡 인사하고 그러지 손으로 손짓해갖고 하는 거지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부부까지 말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네. 여수와 고흥의 경계에 자리한 적금도는 고흥과의 인연이 각별한 섬입니다. 섬마을 입구에 자리한 이 느티나무가 선 자리는 임진왜란 당시 고흥에 주둔해 있던 조선군의 전초기지이자 병사들의 사격 훈련장으로 이용되던 터. 그 후 300년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적금도 느티나무는 이제 마을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쉼터로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방산이라고 그래요. 방산. 그래서 사장뚱이라고 해서 마을 분들이 더울 때 와서 노는 장소. 조선 초기 섬 주변 바위에 노을이 지면 붉은색을 띠어 적포로도 불렸던 적금도. 금이 들어간 이름 덕분에 사연 많은 섬마을로도 유명합니다. 이름에서부터 부자 동네 냄새가 나는 탓이었을까. 일제강점기 당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금맥을 찾아 적금도로 몰려든 이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금도는 이제 한문으로 풀이해보면 싸울 적자에 세 금자를 씁니다. 그래서 적금도 어딘가에는 금이 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이제 금맥을 찾으려고 이제 또 굴을 뚫어서 이제 작업을 했지만은 또 그때 일본 사람들도 또 와가지고 또 동굴을 뚫고 또 해방 이후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80m가 넘는 그런 그 금을 찾기 위해 동굴을 뚫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금굴이라 불리는 높이 2m, 깊이 80m의 동굴에선 여러 차례 채광이 시도되었고 실제 금을 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다 보니 무사람들의 꿈은 일장춘몽에 머물렀고 지금은 섬의 이야기가 되어 오늘에 이릅니다.